다음에 볼 내용은요. 경찰 앞에서 범죄 사실을 술술 털어놨다는 한 범죄 일당의 사건입니다. 범행을 술술 자백을 했다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범죄 사실을 털어놓기는 했는데 중국어로만 했다는 겁니다. 중국어로 술술? 글쎄요,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서울 강북의 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예. 이삿짐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게 화물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20대 남성 한 명이 현장에서는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타나니까 이 남성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게 아니다. 난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온 거고 의자 옮기는 걸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친구 집 옮길 수도 있죠. 그렇죠. 친구 집 옮겨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남성이 누군가한테 갑자기 그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중국어로 술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성이 알고 보니 국적이 중국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타난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서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한 통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친구 도와준 거예요라고 부인할 때는 한국말을 또 술술 잘하더니 이 통화 상대와 전화를 할 때는 오로지 중국어로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경찰한테는 한국말로 아니에요 친구 도와줬어요 해놓고 자기들끼리는 중국어 못 알아듣잖아요.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이 중국인 남성을 딱 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네, 그 중국인을 딱 잡은 경찰이 누구냐면 수유산 파출소 소속의 이기태 경사거든요. 예. 당시에 그 중국인 피의자가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경찰 앞에서 중국어로 우리가 대가 없이 일한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맞추자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경찰 앞에서 했던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네, 중국어를 알아듣겠어? 하고 이제 한 거 안심하고 했던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기택 경사가 그 앞에서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검거한 겁니다. 야, 그 경찰관 중국어 능력자였어요? 그냥 중국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어허. 대학 재학 시절에 4년 동안 중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된 뒤에도 4년 6개월 동안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한국 경찰들 뭐 중국어 모르겠지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는데 마침 중국 유학파 출신 경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 흥행을 기록했던 바로 이 영화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这人啊，你别看他从充电来的，人不错。小伙还行，很长时间我真没见过这么磕碜的。那啥，重点那块要留下一大批人呢。真的，在韩国贩毒还是种办新药的哈。啥意思？这谁告诉你的？他抢了20万的同学嘛，这也免那个你中国말할 줄 아니？ 응. 왜？ 나 화교 출신. 아. 그러니까 경찰 앞에서 저렇게 중국말 하다가 걸렸어요. 이삿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결국 입건이 됐죠. 그런데 현장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다가 잡힌 이 남성뿐만이 아니고 통화 상대방인 동업자도 함께 운수사업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같이 입건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무허가로 화물 운송업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자,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 유상 화물 운송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6개월 이내로 차량 사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